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일생일대의 기회가 오고 있다. 요즘 경제 전문가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완전 초보자, 바로 주화가의 눈높이에서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식이 진짜 싼 건지, 또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기회의 정체는 뭔지, 주식기초 완전 정복 1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에요. 요즘 뉴스나 유튜브 보다 보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에이,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네 하시고, 어떤 분들은 와, 이번엔 진짠가? 하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냥 휩쓸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대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거, 그게 핵심이겠죠?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좋아요랑 구독 버튼 지금 딱 1초만 투자해서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진짜 큰 원동력이 되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챕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고 많은 시간 중에 왜 하필 지금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거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까지 하는 걸까요? 제가 그 이유를 아주 재밌는 비유 하나로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나 완전 주화가인데, 나는 중의 수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설명은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절대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로 여러분은 주식 꿈나무가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 정말 맛있는 빵집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돈을 모아서 같이 차린 동업가게입니다. 이 빵집이 지난 10년 동안 매년 100원씩 꾸준하게 이익을 냈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좀 특이해요. 돈을 벌면 동업자들한테 나눠줘야 하잖아요. 근데 절대 안 나눠주고 그냥 가게 금고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한 거예요. 무려 10년 동안 말이죠.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10년째 되던 해, 드디어 이 사장님이 마음을 바꿨어요. 좋아! 금고에 쌓인 돈 전부 동업자들한테 나눠주겠어 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럼 이 10년치 이익금은 과연 누가 받게 될까요? 10년 동안 꾹 참고 기다린 처음 그 동업자일까요? 놀랍게도 정답은요, 돈 나눠주기 바로 전날 이 빵집의 지분을 센 사람입니다. 와, 단 하루만 주인이었어도 지난 10년간 쌓인 이익을 전부 다 나눠받을 권리가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규칙입니다. 이 빵집 이야기가요, 바로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이익이 나도 주주들한테 안 나눠주고 그 금고, 즉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기만 했던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라는 정책을 딱 내놓으면서 이제 그 금고 좀 여시죠 하고 압박을 넣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 어떤 빵집, 아니 어떤 기업의 주식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그럼 무조건 싼 주식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싼 주식이 뭔지 그 의미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여기 두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한 주에 14만 원짜리 주식이 있고요. 한 주에 500원도 안 하는 주식이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주식이 더 싸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B를 고르셨을 겁니다. 그쵸?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건 사실 대표적인 함정 질문이었어요. 주식의 가격표, 그러니까 1주당 얼마인지는 그 주식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는데 정말 거의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해요. 오히려 500원짜리 주식이 14만 원짜리 주식보다 훨씬 더 비싼, 말 그대로 거품 낀 주식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학교 시험을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모두가 시험을 망쳤어요. 평균이 30점인 역대급으로 어려운 시험에서 80점을 맞아서 전교 1등을 한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반면에 문제가 너무 쉬워서 다들 100점 맞은 시험에서 90점을 받은 학생도 있어요. 절대적인 점수는 90점이 더 높죠. 근데 진짜 실력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80점 받은 학생이죠. 주식의 가치도 바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상대적인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지금부터 전문가들이 진짜 싼 주식, 그러니까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낼 때 쓰는 가장 강력하고 기초적인 무기, 바로 PB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BR, 주가 순자산 비율.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떤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 공장, 땅, 현금 싹 다 합친 게 1만 원이라고 해봐요. 이걸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이 회사의 가치, 즉 시가총액이 똑같이 1만 원이라면 PBR은 딱 1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가총액이 5천 원이라면 PBR은 0.5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건 지금 당장 이 회사가 망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치워도 내가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종의 안전마진 같은 거죠. 자, 이 슬라이드.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기회다라고 말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한번 보세요. 놀랍게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평균 PBR이 1배 수준이에요. 이게 얼마나 낮은 거냐면요. 미국은 4.5배, 우리랑 산업구조가 비슷한 대만조차 3.2배에 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국 기업들은 자기들이 가진 재산 가치만큼도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바로 그 유명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니 근데 왜요?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까지 저평가를 받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한 리스크, 지정학적 위험 이런 것 때문일까요? 글쎄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다 안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빵집 이야기랑 똑같아요.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주주들한테 배당금 같은 걸로 나눠주질 않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력이 없는 거죠. 아니, 저 회사 주식 사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뭐하러 사? 이런 심리가 수십 년간 쌓이고 쌓여서 전 세계 최저 수준의 PBR이라는 이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판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왜 그리고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거창한 거 아니고요. 아주 작고 간단한 첫걸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숙제입니다. 일단 증권 계좌부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수영을 배우려면 일단 수영장에 가야 하잖아요. 똑같아요. 투자를 공부하려면 일단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당장 돈을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앱을 깔고 HTS 구경도 좀 해보면서 주식시장이라는 물과 친해지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요즘은 정말 5분이면 신분증만 가지고 집에서 비대면으로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디서 만들어야 되지? 하고 막막하시다면 우리나라 대표 증권사들 목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어느 곳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어요. 대부분 신규 고객한테는 주식 거래 수수료 평생 무료 이런 혜택도 주거든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곳 아무데나 골라서 일단 시작해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투자를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위한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전문가처럼 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모두가 주식은 위험한 거야 하면서 외면하고 그냥 누워있을 때 우리는 조용히 일어나서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하고 공부해 볼 수는 있습니다. 남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같이 뛰면 늦어요. 남들이 누워있을 때 최소한 우리는 일어서는 법이라도 배워두자는 거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말이 이제 조금은 다르게 들리시나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증권 계좌를 만들 용기를 얻으셨거나 혹은 주식시장에 대해 새로운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꼭 좀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피드백과 질문이 모여서 다음 2강의 주제 같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콘텐츠이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